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내가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요? 이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개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직역연금이 있죠. 예컨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모두 망라한 것입니다.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죠. 노후가 길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도 부부가 어떤 연금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어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알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받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 자,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1부는 개인연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2부는 각종 공적연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시되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부부 사이에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를 나누어서 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입니다. 우리가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죠. 개인행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는 공기업이나 큰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어지간한 직장에서 퇴직하면 IRP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IRP로 받으면 일단 퇴직소득세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상당하게 결과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많이 할인이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IRP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연금저축이나 IRP, 그 다음에 연금보험,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있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보험, 이게 개인연금의 세 가지 하두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각각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이나 IRP는 하나로 묶어서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연금보험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과 IRP는요,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개인연금들은 개인 사유자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속이 가능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돈이 있잖아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당연히 남아있는 돈이 있거든요.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그 남아있는 돈은 상속이 가능한데, 특히 배우자는, 즉 남아있는 배우자는 남편이든 아내든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배우자는 승계가 가능해요. 계속 이름을 바뀌어서 명의를 바꾸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가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고, 승계받는 배우자가 동시에 55세 이상이 넘어야 된다. 자, 그렇게만 조건이 되면 승계 가능하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승계 없이 그냥 상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승계는 꼭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다른 형제, 부모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요, 연금을 어떻게 받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어떤 조건으로 제일 많이 받냐 하면 종신연금의 10년 보증 또는 20년 보증을 많이 받죠. 자, 이때 10년 보증 또는 20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연금 돌아가실 때까지 받기는 하는데 만약에 조기 사망할 수 있잖아요. 10년 또는 20년 안에 사망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더라도 보증기간 안에 사망을 하면 남아있는 보증기간, 예컨대 10년 보증인데
8년에 사망했다. 또 20년 보증인데 15년째에 사망을 했다면 남아있는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을 보험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유족에게. 자, 그래서 그만큼은 상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10년 또는 20년 보증을 선택했는데 보증기간을 초과해서 사망, 근데 10년 보증 같은 경우는 11년째 사망, 20년 보증 같은 경우는 21년째 사망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해당 연금 지급 조건에 따라서 더 이상 지급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또 확정연금을 선택했다면 종신연금이 아니라 확정연금 10년 확정, 20년 확정으로 선택했다면 당연히 확정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보증기간처럼 남아있는 확정기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당연히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즉 연금을 지급해야 되죠. 20년 보증도 20년 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확정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당연히 보험회사는 해당 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급하는 돈들은 다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유족들이 받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앞서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특히 배우자가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연금보험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가족들이 혹시 계속 연금을 승계할 수는 없을까? 자, 승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계약 관계자가 3명이 생겨요. 첫 번째는 돈을 내고 계약을 하는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에 들었다 할 때 내 몸을 가입하잖아요. 자, 내 몸을 가입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붙인다고 하는데, 자,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실질적으로 알맹이만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장성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연금이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험수익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에 붙였잖아요. 이 보험에 붙인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면 계약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따라서 상속금이 있냐 없냐 이 차이만 발생하지 승계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다 그럴 경우 있죠. 예컨대 연금보험의 경우에 부모가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킵니다. 피보험자, 보험에 붙인 거죠. 보통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자를 자녀로 해 놓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 예컨대 연금은 내 자녀가 타게 해. 피보험자도 자녀, 연금 수익자도 자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모가 연금보험료 내고 자녀가 수령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훨씬 젊잖아요. 부모보다. 또 연금보험의 경우는 대체로 피보험자가 45세 이상이 넘어갔어야만 대체로 연금 조건이 됩니다. 연금 개시 조건이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두고 또한 연금보험 수익자를 부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낸 돈을 부모가 연금을 받는 거죠. 자녀가 오래 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연금을 받고 있던 부모가 사망을 하면 그때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금을 지급받는 수익자를 다른 사람, 예컨대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런 계약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즉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살아있다면, 즉 수익자가 사망할 때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익자를 재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나 연금보험이든 세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 자, 연금저축이나 IRP든 연금보험이든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가 만약에 사망한다면 상속 여부에 따라서 그 돈을 받는 승계든 또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족들. 자, 그래서 가입자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인 경우에는 가입 당시에 세제 혜택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 돈을 승계든 현금이든 유족들, 상속을 받은 유족들은 상속세가 부담이 됩니다. 이게 별개입니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연금저축이든 IRP든 연금보험이든 개인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자, 해지는 사망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뭐 임의 해지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사망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죠, 그죠? 10년 이상. 물론 10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대체로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보험금, 그 해당 연금보험 약관에서 정한 연금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나와요. 자, 그것은 당연히 이제 상속세에 나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즉 아까 학정연금이든 또 10년, 20년 보정부 종신연금이든 그 기간에 남아있는 동안에 사망해서 그 돈을 받는다면 일단 그 자체로서 세금 뗄 일은 없습니다. 그죠? 비과세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유족들에게 넘어올 때는 상속세로 다시 합산이 된다. 이것은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사망자 본인한테 연금보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동산이나 돈이나 또 뭐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합산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금저축이나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입자,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할 때 적용받았던 세제 혜택 그대로 승계가 되든 현금으로 가져오든 일단 거기까지는 세제 혜택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체로 이제 분리과세로 다 종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족들이 계산해야 되는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망할 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지, 대다수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뭐 대다수의 이런 가정, 가구주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연금보험 같은 경우인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부모가 계약자가 돼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다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고 또 수익자를 부모로 했던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왜? 계약자가 돈을 냈고 부모가 돈을 받으니까 피보험자는 자녀라도. 그런데 나중에 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을 해서 피보험자인 자녀가 이제 수익자를 자녀 본인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자녀가 받잖아요. 근데 이 자녀는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려에 해당됩니다. 즉 상속 대상이 된다는 거죠. 비과세로 끝나지만 그 자체로 상속자로서는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 가구가 아니라면 그것만 콕 집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치 않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분리과세 종결 후 상속세는 다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의 세제 혜택을 정리합니다. 우선은 상속세는 다 부과됩니다. 자, 상속세는 유족들이 내는 거니까 별개입니다. 그죠? 가입자, 사망한 본인의 가입 당시에 그 세제 혜택들을 우선 적용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입자 본인의 관계죠. 자, 그랬을 때 만약 배우자로서 승계를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 승계한 이후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그 IRP 속에 들어있던 사망자의 퇴직금은 세제 혜택 그대로 연금소득세로 적용이 되는데, 퇴직소득세가 한 30%, 40% 일단 감면된 상태에서 나이에 따라서, 즉 남아있는 배우자, 승계받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분리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사사롭게 가입한 IRP라든지 연금저축, 내가 내었던 돈을 내면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을 받을 때에도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분리과세만 부담하면 되고,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안 받았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것도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부담금, 본인이 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렇게 이제 돈을 넣어서
돈이 불어났다, 수익금이 생겼단 말이죠. 수익금이 생겼다면 이것은 세액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원래 이제 투자 수익은 우리가 금융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금융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마찬가지로 수익금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로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돈을 받더라도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고 또 연간 1,500 한도 내에서는 분리과세를 끝나고 1,500 넘는 연간 1,5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넘기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난다 할 때의 세율은 16.5%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부입니다. 각종 공적연금 사례입니다. 각종 공적연금 사례는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될 것이다. 뭐 2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이든 또는 각종 직역연금이든 공적연금 가운데 어떤 한 가지는 꼭 받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대로 남아있는 배우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기본적으로는 이때는 무조건 유족연금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각종 다른 직역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선 그래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이냐, 10년에서 20년 미만이냐, 20년 이상이냐 따라 다른데 이때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기본연금액의 40%가 나오고 부양가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 연금이 나오는 것은 동일하고 당연히 20년 이상, 즉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본연금액에서 받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모두 부양가족연금에 살아있더라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에 해당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부모잖아요. 자,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때 부양가족연금을 대상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각종 연금을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선 기억하시고 어쨌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자,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종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 또는 퇴역연금의 60%가 지급이 되고요. 40%, 50%, 60%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퇴직 또는 퇴역연금의 60%가 지급되고 그 대신에 부양가족연금이 빠졌죠. 왜 부양가족연금이 없냐 하면 각종 직역연금에 가입했던 또 그래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그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즉 근무할 당시에 가족수당을 받았거든요. 이 가족수당을 받은 그것이 본인들의 퇴직 또는 퇴역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은 없다. 이 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이 아닙니다. 자, 이따가 계속 적용해 드릴 건데 이 유족연금 자체를 기본연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첫 번째 사례에 있는 경우 돌아가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이때 이 100만 원의 유족연금이 만약에 20년 이상 가입자라고 하면 100만 원 받았으니까 기본연금의 60%, 즉 60만 원을 받는다 말이죠. 자, 60만 원을 받고 부양가족연금을 받겠죠. 본인이 공적연금 대상자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배우자 본인이. 자, 이것이 유족연금인데 나중에 이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이따가 케이스가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산정될 때의 기본값은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5년을 연기하면 매 1년 연기할 때마다 한 6% 정도 더 주죠. 자, 그러면 한 5년을 연기했다 하면 30%를 더 받아요. 그래서 5년 뒤에는 1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5년 동안 받지 않는 대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사망을 해서 할 때 130만 원에 이것이 기본연금액이 아니라 직업 연기로 인한 가상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즉 100만 원이 기본값이다, 기본연금액이다. 그래서 이게 유족연금은 100만 원에 60%, 60만 원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이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어떤 공적연금 사례 두 번째. 두 분 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자, 이때는요, 본인의 노령연금 플러스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래, 아니면 본인의 유족연금, 즉 배우자 유족연금만 받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자, 본인의 노령연금 플러스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라고 할 때 이것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자, 아까 제가 유족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족연금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유족연금의 30%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그 계산 방식에 따른 유족연금의 30%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받았던 돈의 30%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의 30%가 유족연금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의 60%, 그것의 30%다, 유족연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이렇게 받을래, 아니면 유족연금만 받을래.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족연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연금만 선택할 때는 아까 계산된 유족연금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30%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30%는 헐 많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좀 많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작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유족연금만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이 아니고 유족연금 산정 시 기본값은 직업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즉 돌아가신 분이 직업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때 공적연금 사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죠? 자, 배우자 한 분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직역연금, 예컨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런 등등을 가입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즉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직역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죠. 이때 케이스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분이 이제 직역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은 본인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 즉 본인이 받고 있는 직역연금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돌아가셨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분이 국민연금 기준의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자, 이때는 국민연금 기준의 유족연금의 30%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쭉 봤던 유족연금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이제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남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그죠? 본인의 노령연금 받고, 그 다음에 사망한 배우자, 즉 직역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의 퇴직 또는 퇴역연금의 30%를 받는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남아있는 배우자가 아무 연금도 없는 분이야. 아무 연금도 없는 분이었을 때는, 만약 그때 돌아가셨던 분이 직역연금을 수령했던 분이라면 그분이 받았던 연금의 60%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남아있는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60%가 아니라 30%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많이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분 다 직역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아니라 두 분 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자, 이때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분은 어쨌든 본인이 받던 직역연금, 예컨대 뭐 퇴직연금이나 퇴역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30%, 앞에 세 번째 사례랑 같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이 국민연금을 받든 직역연금을 받든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이 직역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일종의 유족연금이죠. 그분의 유족연금은 60%가 아니라 30%. 왜? 내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30%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 1부 각종 개인연금에서부터 2부 각종 공적연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각각의 사례별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연금을 받을 분들이나 또는 연금을 준비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